바닷가에서 발견된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영상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 이게 뭘까요? 오, 이건 뭐 실물입니다. 손 같은데 손가락 뼈. 사람 손가락 뼈라고 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길다. 피아노 치면 한 옥탑을 왔다 갔다 그냥 합니다. 거의 뭐 두 옥탑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영상은 2022년 11월 20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산티아고와 수자 커플이 우연히 이 의문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 뼈라고 볼 수 없는 이것. 5개의 손가락은 사람인 듯하지만 사람 손보다는 훨씬 거대한 크기, 무엇보다 훨씬 더 단단한 연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상한 얘기다. 자, 커플은 이 섬뜩한 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에릭 코민에 의하면 뼈의 구조를 봤을 때 고래류의 뼈로 추측되긴 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돌고래 지느러미 뼈로 추측되기도 했는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네. 고래 지느러미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뼈가 유독 긴 데 비해서 이 의문의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뼈의 길이가 비슷하게 길면서 휘어진 형태도 불규칙한 모습을 띠고 있죠. 모르겠다, 이건 진짜. 진짜 이상한 뼈다. 자, 이 의문의 뼈를 본 현지인들 또한 어쩌면 공룡뼈일지도 몰라. 인어의 손 아니야? 라며 해변에서 발견된 손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해변가에서 발견된 의문의 흔적. 어쩌면 그곳에 인간이 모르는 무언가가 살고 있는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의 후예, 그 진실은? 지구 어딘가에 외계인의 후예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외계인은 분명히 믿거든요. 왜냐면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그러니까. 생명체 하나 없겠습니까? 우리만 있을 리 없다. 자, 이번 특종은 말이죠. 일각에서는 조작된 얘기에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지만 또 어떤 이들 사이에서는 실존하고 있다고 믿는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38년 중국의 고고학자 치프테이 박사는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상형 문자가 표시된 716개의 화강암 원반과 의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무덤 속 해골들은 신장 120에서 138cm의 작은 키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가져서 사람의 유골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맨날 그 SF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외계인 너무 그림 전형적이다. 너무 봤던 외계인이야. 아, 쟤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해독됐다고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해독됐으면 뭐 거기 다 나와 있겠네. 나와 그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신분증이에요, 일기장이에요? 자, 원반에 적혀 있다고 주장되는 내용. 약 12,000년 전 지구상의 외계 우주선이 충돌. 우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외계인들이 지구에 살게 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헐. 그리고 영국의 한 명문대학 교수 카릴 로빈 에반스는 자신 또한 1947년에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을 탐험하다 키가 120cm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그들이 스스로를 외계인의 후손인 드조파인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왜 우리는 여태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데이빗 가몬, 하우스도르프 등에 의해 책으로 소개가 됐고요. 많은 이들이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의 존재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원반을 발견하고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는 치프테이 박사와 드조파인을 목격했다는 카릴 로빈 에반스 교수에 대한 기록이 전무. 게다가 외계인의 메모가 적혀 있다는 원반조차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며 조작된 이야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한 기자님 그렇게 뭐라 하더니 똑같은 패턴인데? 크로스. 아, 불쾌. 아니, 이거는 발견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뭐야? 평소에 조작한 영상과 어허.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게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잖아. 맞아요. 진짜.
그리고 1995년 중국 언론에서 동쪽 지방에 120명의 드조파인이 생존. 분명 드조파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보도조차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체는 없이 추측과 소문만이 무성한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들의 정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동물원 CCTV에 포착된 모모?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 에머릴로시의 한 시립동물원. 야심한 새벽, 동물원 바깥에서 철조망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무언가가 동물원 CCTV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인형탈 쓴 사람 아니에요? 인형탈 쓴 약간- 사람이 새벽 1시 25분에 돌아다녀요? 아니 나는 아유, 야근한 거지. 이 의문의 생명체는 흡사 늑대를 닮은 머리에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생김새만큼이나 기이한 점은요. 동물원 외곽을 서성거렸을 뿐 내부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생김새가 이상한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동물의 형태가 아니야. 새벽에 불현듯 나타나 이렇게 의문만을 남기고 사라진 생명체. 이 얼마나 미스터리했던지 에머릴로시 당국마저 공식 SNS에 사진과 함께 그 정체에 대해 제보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남겼지만요. 전설 속 늑대 인간이 나타났던 게 분명해요. 에이, 늑대 인간 같은 게 어딨어요. 밤 산책 중이던 큰 모자를 쓴 사람이 우연히 찍힌 거 아닐까요? 내 말이 저 말이잖아.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각종 추측만 난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의문의 생명체, 알 수 없는 에머릴로의 생명체라는 뜻의 UAO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동물원으로도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빗발쳤지만요. 그 정체는 2023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각, 동물원의 철조망을 어슬렁거린 미지의 생명체. 그 생명체는 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아이슬란드 모모 판결. 2013년 한 사건을 두고 아이슬란드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해당 공사는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믿는 요정들의 바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판사가 저걸 요정이라는 글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어허. 호빅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당시 아이슬란드에선 알프타네스 반도의 끝부터 가르다바이르까지를 잇는 한 도로의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런데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그 공사를 극구 반대하며 도로 시공업체를 고소. 당장 도로의 공사를 멈추세요. 그곳에 있는 바위는 요정들이 사용하는 교회라고요. 절대 훼손해선 안 됩니다. 해당 도로를 가로질러 위치해서 불가피하게 부숴야만 했던 약 3.7m 높이의 바위가 요정들의 교회로 알려진 일명 오페이그 스키르카였던 겁니다. 예전부터 아이슬란드 전통 민화와 동화에는 요정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2007년에 진행됐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아이슬란드인의 무려 62%가 요정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데요. 그리고 요정을 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홀드포크라고 부르면서요. 도로를 개발할 때나 건물을 세울 때 늘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요정이 어디에 숨어 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단순한 믿음 때문에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저 요정의 바위와 관련된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허.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뭔가를 건드리려고 했다가 화가 생긴 거야. 그렇지. 아이슬란드에는 요정이 산다고 믿어지는 바위나 지역이 실제로 곳곳에 있는데요. 과거에 도로 공사 등을 이유로 요정의 바위를 훼손하려고 했을 때 인부들이 원인 모를 통증과 병에 시달리거나 갑자기 실신, 이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2013년 당시 사람들은 문제의 바위를 훼손할 경우에 요정들의 분노를 사서 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요. 당장 공사를 중단하세요. 공사를 극구 반대했고, 이에 대법원까지 그 믿음을 존중해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결국 2년 뒤인 2015년 약 84톤에 달하는 요정의 바위를 다른 지역으로 무사히 옮긴 뒤에야 겨우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신비스러운 바위를 마주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곳이 요정들의 보금자리일지도 모르니까요. 남극에서 발견된 미지의 생명체. 미스테리한 직사각형 빙산 발견. 위성 지도에 포착된 의문의 생명체 닝겐. 아직도 베일에 쌓인 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미지의 공간 남극. 그런데 2021년 2월 남극에서 또 다른 미지의 생명체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남극은 굉장히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뭐가 또 계속 뭐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뭐 나왔어요 이번엔? 남극의 해역 웨들해의 필크너 론느 빙붕 아래 영국 남극조사단이 퇴적물 샘플 수집을 위해서 약 900m 두께의 얼음층을 뚫고 바닷속으로 내려보낸 카메라에서 돌에 붙어있는 미지의 생명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뭔가 뭐 이렇게 작대기 같은 게 있네. 영국의 남극조사단은 1957년부터 남극을 수없이 조사했습니다. 남극 전문가인 휴 그리피스 박사조차 이런 곳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거의 사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양분도 없어요. 없죠. 전혀 없죠. 플랑크톤이 있겠네요. 예. 분석 결과 돌에 붙어있던 것의 정체는 미상의 해양동물 개체로 추정. 조사단은 애초에 바닥이 지늘길 거라고 예상했지만 바위에 부딪히자 1차 당황. 바위 표면에 생존한 고착동물을 발견하자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몇 년간 영양 섭취 없이 생존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 온도가 영하인 곳에서 생물이 서식하기 매우 어려운데 정말 놀랍습니다. 남극 빙붕 아래 수온은 영하 2도로 매우 낮고요. 또 햇빛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도 불가능합니다. 먹이도 없는 암흑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이 생명체들이 살아왔냐는 것이죠. 특히 빙붕 아래에서 바다벼룩, 갑각류 같은 작은 동물들이 소수 목격된 적은 있지만요. 이번처럼 넓은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발견된 적은 전무후무한. 이에 충격에 빠진 학계는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한 것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됐건 뭐 플랑크톤 같은 게 됐건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뭐 뭣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정말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인류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 대륙 남극. 대체 남극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그 진실은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영화 속 호빗이 살아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 상상 속의 캐릭터 작은 개 소인족 호빗. 그런데 호빗이 정말로 실존했고 또 지금도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No! 아이 저는 저기 그 감독이 만들어낸 캐릭터 아닙니까? 자, 호빗 쪽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 바로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합동 연구팀에 의해 인도네시아 폴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7구의 유골. 두개골이 인류의 약 3분의 1 크기에 신장도 약 106cm 정도로 작아 연구팀은 유인원이나 어린이의 뼈일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개골은 유인원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진보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치아의 마모 상태, 두개골 윤곽, 골반과 다리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어린이나 유인원이 아닌 수만 년 전 존재했던 한 성인 여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지? 근데 신장이 106이면 너무 작은 건데? 그렇지. 아니 우리 사빈이가 지금 114cm 이렇거든요. 크다. 꽤 커요. 자, 일부의 과학자들은 이 소인족은 소뇌증 등 유전적 장애를 앓았거나 한정된 공간에 살면서 외소화된 현생 인류라고 주장. 그래.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유골들의 손목뼈를 비교했을 때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등 인류의 조상으로 불리는 종들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우리 진화론에 등장하지 않았던 미스터리 신인류의 등장에 연구팀은 해당 유골들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종으로 새롭게 분류, 이후 호빗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빗족이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 언제 멸종됐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설까지 올라갔으면 학계에서는 좀 난리 났겠는데요? 또 유명 과학 잡지 선임 편집인 헨리 지조차 어쩌면 호비 쪽은 알려지지 않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 아직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야,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하진 않아. 네. 왜냐면 호빗 쪽이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소인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다른 골격을 가진 인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플로레스 섬에는 키가 1m 정도의 에브고고라는 소인족들이 100여 년 전에도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 호빗 쪽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호빗 쪽의 실존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말 호빗 쪽은 플로레스 섬 어딘가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67점으로 퇴근한 상황이고요. 최종 1등 이제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 기자님이 이제 1위를 차지한다면 저랑 공동 1등. 그렇지. 정현일 기자가 1위를 하면 이제 단독 1등이 프로슈!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십시오. 거인의 흔적을 찾아서. 필리핀 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모모. 자, 우리 한 기자님이 멕시코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거인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취재했던 음팔루지 마을의 거대한 발자국 화석 등 전 세계에서 거인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 전문 기자 그레이엄 핸콕에 따르면 피라미드를 세운 이집트 문명 이전에 거인족이 다스렸던 초고대 문명이 존재합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거인족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인류의 미스터리 유적지들을 설립, 곳곳에 자신들의 발자국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의 존재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성서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어휴, 성서에도요. 성소 나왔네. 창세기 6장 4절에 따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언급. 그리고 성서의 외경인 에녹서에선 네피림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헤르몬산으로 추방당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은 성소 속 노아의 홍수도 기형적인 유전자로 태어난 네피림을 없애기 위한 신의 심판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속에 네피림의 흔적도 있습니다. 르바임족 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니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그 길이가 9규빗이,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구절 속 침대 길이를 환산하면 길이가 4m, 너비는 1m로 일부 고고학자들은 침대의 주인인 옥왕을 거인 네피림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폭이 1m인 거는 지금 우리 침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저거는 침대 위에 뭔가 장식이 돼 있었던 거라고 봐야지. 아니죠. 거인이 자기의 폭은 우리랑 비슷하게 써도 돼요. 거인이 날씬해요? 날씬하죠. 그리고 길이가 키가 크니까 얘가. 그래서 4m에 자는 겁니다. 되게 좁게 자네. 야, 거인이 이러고 자. 다리만 쭉 뻗는데. 왕인데? 떨어지고 그러면은 저기 층간소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넓혀야지. 얌전하게 잔다고. 아, 그래요? 그게 거인이 되게 저기 수면 습관은 되게 좋았나 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란 고원엔 중동의 스톤헨지라 불리는 길갈 레파임이 위치. 거인의 수레바퀴라는 뜻을 가진 폭 150m짜리 거석 구조물입니다. 누가 왜 어떻게 세웠는지. 미스터리인 이 유적지인지라 일부 고고학자들은 길갈 레파임을 네피림이 세웠으며 과거 이 지역이 오광이 다스리던 땅이었기 때문에 네피림 왕인 오광의 무덤으로도 추측했습니다. 또한 성서 외에도 거인에 대한 흔적들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도 인간을 위협하는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는 시테카라 불리는 붉은 머리의 거인족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한 기자님이 소개해 주셨던 멕시코 전설 속 거인
휘나 맺힌의 흔적까지